2022 카타르 월드컵의 대한민국 경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월드컵 출전국에 대한 분석이 끊임없이 나오면서 대한민국 대표팀의 선수 운영과 전술에 대한 궁금증도 더해가는 상황인데요. 특히 손흥민 선수가 부상으로 월드컵 출전이 불확실해지자 대한민국 축구 팬들의 아쉬움과 실망감이 더해지는 상황 속에서 최종 명단에 이강인이 전격 포함되며 다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감은 비단 우리 한국 팬들만의 이슈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보다 외국에서 이강인을 엄청나게 주목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미국 NBC 스포츠는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일약 스타로 떠오를 만한 신성 7명 중 하나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월드컵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이강인 선수를 언급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나 과연 벤투 감독이 월드컵에서 이강인 선수를 기용할까요? 오늘은 월드컵 첫 경기를 마주한 상황 속에서 과연 이강인 선수가 월드컵 무대를 밟을 수 있을지, 아니면 이번에도 벤치에만 앉아있다가 돌아갈 것인지, 왜 세계 언론은 이강인 선수를 주목하는지, 월드컵 이후 빅클럽 이적에 관한 이야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려요. 처음부터 솔직한 여론을 전달드릴게요. 이강인 선수가 월드컵 무대에서 기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심지어는 1순위 교체 자원도 아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한국 대표팀판 콘테 감독인 고지방 벤투 감독 자체가 선수 기용에 매우 보수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감독이고, 이제까지 이강인 선수를 기용한 경험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그동안 발맞춰온 선수들에 비해 조직력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대겠죠. 일정 부분은 동의하기도 하지만 손흥민 선수라는 에이스의 핵심 선수가 부상으로 제 컨디션이 아닌 상황에서 이강인 선수마저 보수적인 전술로 기용하지 못한다면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세계 최고 리그인 스페인 라리가에서도 탑클래스로 인정받고 있는 창의적인 패스와 플레이메이킹, 탈압박 능력, 킥 처리 능력 등 이강인 선수의 기술은 현재 대한민국 대표팀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손꼽힐 정도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이강인 선수가 월드컵 최종 명단에 극적으로 승선하자 전 세계가 주목하며 기대하는 선수로 꼽고 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스포츠 매체 ESPN은 카타르 월드컵에서 주목할 아시아 기대주 5인에 이강인을 선정한 것은 물론이고, 이적시장 전문 매체인 트랜스퍼 마르크트는 카타르 월드컵에서 주목하고 기대할 만한 유망주에 이강인 선수를 대표적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외신은 너나 할 것 없이 이강인 선수를 세계가 주목할 신성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강인 선수는 한국의 어린 선수들과 조금은 다른 유년 시절을 보냈거든요. 일찍이 두각을 드러내 해외 생활을 시작했고 자연스레 외신 카메라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심지어 이강인 선수는 3년 전 U20 월드컵에서 특급 활약을 펼치며 대한민국의 준우승을 이끌어내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든 좋은 경험도 있습니다. 당시 18세로 대표팀 내 선수들보다 평균 2살가량 어렸지만 막내형으로 불리울 정도로 그 존재감은 상당했고요. 이번에도 이강인 선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막내로 월드컵 무대에 데뷔하게 되는데요. 물론 카타르 월드컵 무대는 완전히 다른 무대입니다. 더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선수들과 맞서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고지방 벤투 감독의 신임을 받아 월드컵에서 얼마나 뛸 수 있을지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강인 선수가 경기력을 바꾸는 힘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공격 기회가 많지 않을 우리나라 대표팀의 경기에서 세트피스만 주어진다면 이강인 선수의 왼발 한 방은 언제든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실제로 그는 이번 시즌 완벽하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다소 과도하게 공을 접고 또 접어 흐름을 방해하는 플레이를 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즉, 자기 스스로만 빛나는 경기를 해서 공격 타이밍을 놓친다는 이야기였는데요. 이번 시즌에는 한 박자 빨라진 템포, 날카로운 킬패스, 보다 가뿐하게 턴하고 내닫는 스프린트까지 현대 축구 스타일에 보다 적합한 다양한 기술을 선보이고 있죠. 그래서인지 26명의 대한민국 월드컵 대표팀 최종 명단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선수는 단연 이강인 선수였습니다. 아마도 그의 발탁 스토리마저 영화 같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는 2019년 3월 역대 7번째 어린 나이로 A대표팀에 발탁됐고, 같은 해 6월 막을 내린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한국의 준우승을 이끌고 최우수 선수에 해당하는 골든볼을 받을 정도로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는데요. 이후 2년 가까이 벤투 감독의 외면을 받았습니다. 듣기로는 일본전 제로톱 전술에 이강인을 기용했던 벤투 감독의 전술에 대해 라커룸에서 스페인어로 고성이 오간 이후 단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엄청 서운했을지 아니면 또 체념했을지 말입니다. 어쨌거나 이강인은 절치부심하며 실력으로 승부 보겠다는 전공법을 택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도저히 뽑지 않을 수 없는 실력을 선보여 대표팀에 발탁되기에 이른 겁니다. 그러나 정작 경기에는 1분도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6만 명의 관중이 이강인 선수를 외쳤지만 벤투 감독의 냉정한 외면에 국내 축구 팬들은 실망하기도 했고요. 그렇기에 이강인 선수가 월드컵 최종 명단에 들지 않을 거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했던 겁니다. 벤투 감독이 끝까지 고집을 부릴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의 관심은 이강인 선수의 월드컵 경기 출전 여부입니다. 유럽 최고의 리그라고 불리는 라리가에서 최고의 폼을 보여주고 있고 베스트 11에도 2번이나 선정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축구 팬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과연 고지방 벤투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월드컵 무대에 기용할 것인가겠죠? 이제까지 벤투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대표팀에 기용하지 않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수비적인 이유였습니다. 벤투 감독은 대표팀 전술에서 전방 압박과 수비 가담, 즉 수비 적극성을 중요시하는데요. 작년까지 이강인 선수의 소속팀 경기를 보면 수비 능력에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월드컵 무대에서 공격보다는 수비를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팀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는 이해가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강인 선수의 이번 시즌 경기를 보면 수비 능력 부족에 대한 이야기가 핑계로 통할 것 같진 않습니다. 마요르카라는 팀 자체도 라리가에서는 비교적 약팀이다 보니 전술적인 컨셉 자체가 수비 우선적입니다. 전술에서 수비 능력이 핵심적이라는 소리죠. 그리고 이강인 선수는 마요르카에서 수비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볼 경합 승리 횟수가 팀 내 1위일 정도죠. 벤투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기용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1차적으로는 극복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간 벤투 감독이 이강인 선수를 기용하지 않은 두 번째 이유는 활용도였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강인 선수는 공격형 미드필더라는 제한적인 위치에서만 뛰는 선수였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올 시즌부터는 극복한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마요르카 경기를 살펴보면 이강인 선수는 멀티 포지션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최전방 공격수, 중앙 미드필더, 왼쪽, 오른쪽, 측면 미드필더 모두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마요르카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뛰고 있는 셈이죠. 마요르카의 아기레 감독은 이강인 선수의 위치에 따라 전형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여줄 정도로 이강인 선수가 뛸 수 있는 위치가 많아졌습니다. 즉, 이강인 선수의 활용도가 매우 높아졌다는 것이죠. 이제 정말 월드컵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강인 선수를 세계가 주목하듯 그리고 모두의 예상을 깨고 월드컵에 승선했듯 늘 이강인 선수를 외면하던 고지방 벤투 감독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벤투 감독이 모두의 예상을 깨고 이강인 선수를 기용해 손흥민 이강인 조합을 봤으면 좋겠네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이강인 선수가 벤투 감독의 신임을 받아 월드컵 무대에 데뷔하고 활약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 대표팀의 월드컵 선전을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